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공기관 취업의 살아있는 역사 윤종영입니다. 너무 오글거리는데요. 요즘에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오프닝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제가 제 느낌상 저도 강사분들이 별명으로 가끔씩 불리시잖아요. 그래서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게 조금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오프닝 멘트를 좀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제가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거 있으면 추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댓글로 제 별명이라든지 어떤 멘트를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계속해서 더 노력하고 또 그 별명을 가지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방구석 7인을 위한 시간관리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사실 그렇죠. 요즘에 시험도 뒤로 밀리고 그 다음에 집에서는 나오기 힘들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불안한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분들이 시간 관리를 조금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저는 항상 공공기관 취업 설명회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 관리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취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시간 관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할 때 시간표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원 관리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표를 만들 때 시간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시간표를 만들고 시간표대로 움직여 본 적은 있으셨나요? 사실 저는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없는데 여러분들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고정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고정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내가 몇 시간을 공부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는 내가 몇 시에 일어나느냐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상 우리는 일어나는 시간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일하는 시간 또는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로 정해두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공공기관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과연 10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시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시간씩 공부해야 된다, 10시간 공부하지 않으면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시간으로 연속으로 하면 진짜 죽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는 거죠. 24시간 중에서 자는 시간을 8시간 넉넉하게 잤다라고 했을 때 16시간이 남습니다. 그렇다면은 씻고 준비하고 나가고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 2시간 정도로 쳤을 때 우리는 대부분 한 4시간 정도, 10시간 정도를 공부하고 4시간 정도는 또 놀 수 있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아주 단순한 계산을 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단순한 계산을 하면 6시간씩 남거나 4시간씩 남거나 합니다. 하지만은 왜 우리는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걸까요? 사실상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된 건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 얘기 드리고,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거슬릴 수도 있는데 귀에 제 이어폰을, 마이크를 부착을 하려고 하다가 이어폰으로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어폰으로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음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어폰을 끼고 있는 거니까 너무 거슬리더라도, 제가 그렇다고 이렇게 접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거슬리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쓰는 시간 중에서 멍 때리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좀 꾸물거리는 시간들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가 없다 또는 꾸물거리는 시간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공부를 하건 뭐를 하건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동선 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선 파악을 잘하는 것 자체가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강남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남에 약속이 있으면 굳이 집에서 내가 다니는 독서실을 갔다가 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다시 집으로 와서 강남으로 집에 가서 씻고 약속 장소로 가게 된다. 꼭 굳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루에 유실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10시간씩 공부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강남에서 약속이 있다면 아침부터 근처 커피숍이나 아니면 집에서 공부하다가 나가도 되지 않을까요? 꼭 굳이 왜 독서실을 향해야 되고 굳이 왜 꼭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착각 속에서 빠져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는 독서실에 가야만 공부를 잘해. 아니면 내가 가는 커피숍에 나는 꼭 그 자리에 앉아야 공부를 잘해. 소위 말하는 루틴이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징크스라는 게 없지는 않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징크스도 있고 강의를 할 때 반드시 루틴을 거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저는 오늘 제가 개강을 했거든요. 개강을 할 때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오른발부터 들어가야 그날 강의가 잘 됩니다. 그런데 왼발이 들어가면 그날은 약간 강의가 꼬이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루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할 때도 그런 루틴을 찾는 경우들도 꽤 많죠, 사실상. 근데 저는 역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반드시 똑같은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저는 루틴이 각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학 강연을 할 때의 루틴과 오늘같이 이제 취업 강의를 할 때의 루틴,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할 때의 루틴이 조금씩 다르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은 전공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커피숍 시끄러운 데서 전공 공부를 집중해서 한다라거나, 아니면 오늘은 모의고사를 풀기로 했는데 모의고사를 시끄러운 커피숍에서 푼다라는 건 사실상 맞지가 않죠.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 동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동선에서 공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계획하는 것도 좋다라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공부하는 시간 양을 그렇게 해서 유실되는 시간을 줄이면 공부하는 시간의 양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다양하게 공부를 하는 방법들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오늘은 의사소통하고요, 내일하고 모레 정도는 수리만 바짝 할 거고 토요일 일요일은 전공 공부만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업기초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습관, 직업기초 능력은 반드시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의사소통을 하고 내일 수리를 하고 수리를 건너뛰고 다시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 능력을 하고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일매일 조금씩 수리를 1시간이라도, 의사소통 지문 독해를 1시간이라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다양하게 공부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처음 준비하시는 취린이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또 잔소리처럼 변하는 것 같아요. 잔소리처럼 변하는 것 같은데, 항상 저는 늘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물론 여러분들의 입장을 100% 다 이해한다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그건 장담은 못합니다. 그러나 늘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같이 서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강사가 될 거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 취업의 살아있는 역사 윤종혁이었습니다. 오늘은 시간관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내일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